여기 역대급 망게임이나 하고 있는 주인공. 이 가상현실 게임 실현의 탑은 게임이 출시된 후 제작사를 농락하는 게 취미인 한국의 고인물들이 이 게임을 정복하기 위해 달라붙었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포기한 채 1년 365일 계속 게임만 했고, 하지만 3년이 지났을 무렵 사람들은 깨달았죠. 실현의 탑은 클리어가 불가능한 게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특히 여기 무적에 가까운 게이트 가디언, 1시간 만에 얼어 죽는 영하 60도의 극지방, 그리고 1만 킬로가 훌쩍 넘는 미군까지. 이건 단지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겐 고문용이었죠. 극악의 난이도에 도전하는 극소수의 고인물들이긴 했지만 게임은 거의 망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에 실현의 탑을 최초로 클리어한 인물, 남들과는 달리 그저 게임이 재미있었고 남들과는 다르게 참신한 방법으로 탑을 공략하고 모든 것을 외워버릴 정도로 반복하고 또 반복한 끝에 얻는 성취감이 주인공의 도파민을 맥스로 만들어버렸죠. 그 도파민은 무려 11년이라는 시간을 바칠 정도의 재미였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전까지 클리어하게 된 주인공, 그러더니 게임 시스템 문구가 뜨더니 지금까지 이용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업데이트가 12시간 뒤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게임은 망해버려서 유저도 없었기에 수익성이라곤 없을 거라 생각하여 업데이트에 의구심을 품는 주인공이었죠. 하지만 게임을 클리어한 이상 이 게임을 더 할 생각은 없었던 주인공이었고, 직업으로 해오던 방송 역시 오늘을 마지막으로 접을 생각이었죠. 그렇게 마지막을 시청자들과 함께 술 먹방을 하며 잠에 들어버린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잠에서 깨어 컴퓨터를 켜는 주인공. 그런데 한 방송에서 실현의 탑이 현실에 실제로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게임에 대해 잘 몰라서 실현의 탑을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갑자기 하늘이 빨개지더니 주인공은 이 현상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실현의 탑을 처음 시작하면 나타나는 전조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주인공 눈앞에 1차 업데이트가 완료되었다는 시스템 문구가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플레이어는 90일 안에 탑의 다음 층계를 정복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실패할 경우 인류는 멸망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주인공은 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 뛰어갑니다. 주인공이 향한 곳은 센트럴 지하상가. 주인공 이외에도 실현의 탑 게임의 초반부를 플레이해봤던 이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죠. 그리고 마침 나타난 탑역의 맹그로브 나무, 그리고 그 사이에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이 열매들은 각각 힘, 민첩, 체력과 마력 스탯을 올려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었죠. 좋은 아이템인 건 분명하지만 전부 해서 내알이며 이곳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맹그로브 나무가 등장하자마자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들과는 달리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 하는 주인공. 그렇게 모든 열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죠. 그렇게 모든 열매를 사람들이 모두 따자 위협적으로 변하는 맹그로브. 그리고 주인공은 한 가지 히든 열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다 따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열매였고, 그렇게 정면으로 접근하자 날아오는 뿌리 공격의 각도를 예상하며 모두 피해버리죠. 그리고 드러난 맹그로브의 핵. 맹그로브에게 얌전히 목단을 넘기라고 하는데요. 맹그로브의 공격 궤도를 비틀면서 그렇게 최초로 탐욕의 맹그로브 나무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주인공이 고인 이유는 지긋지긋하게 반복했던 패턴 공략과 타이밍 연구 덕분이었죠. 그렇게 명예전당의 업적이 기록되었고, 이때 플레이어의 이름은 언노운으로 짓게 되죠. 그렇게 나무의 정수, 목단을 획득하였습니다. 각각의 열매는 스탯 중 하나를 3씩 올려주지만 하나라도 먹는다면 더 이상 효과가 중첩되지 않았죠. 그에 비해 목단은 하나만 먹어도 자그마치 12개의 보너스 스탯을 주는데요. 1레벨당 주어지는 포인트가 3인 걸 감안하면 무려 4레벨이나 올라가는 셈이었고, 그렇게 최강의 1레벨을 달성합니다. 1시간 뒤 관련 영상은 커뮤니티에 업로드되었고 댓글들이 폭주했죠. 그렇게 세상은 대부분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딱 하나 크게 변한 게 있다면 바로 탑 밖에 있던 유물들이 성유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성유물을 얻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죠. 수많은 유물이 보관된 장소인 국립중앙박물관은
일종의 보물창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침입한 모든 사람이 노리는 성유물, 대동여지도, 마력이 주입된 고지도는 실현의 탑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에 모두가 이 지도를 원하고 있었죠. 비록 10층까지의 정보이지만 어디에 미군과 유적이 있고 어떤 아이템과 몬스터들이 있는지 낱낱이 적혀있는 대동여지도를 모두가 탐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미 난장판이었죠. 그 중에는 불을 다루는 민정우와 소환수를 다루는 고인물이 있었는데요. 당당히 그들의 앞에 나타난 주인공이었고 이들의 공격을 단숨에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더 강한 공격을 해오는 이들에게 이곳에서 얻은 성유물 소나무 호랑이를 사용하는데요. 그러자 엄청난 크기의 호랑이가 등장했고 이들을 단숨에 처리해버렸죠. 그렇게 이곳에서 투탕카멘의 가면을 추가로 얻고 최강의 스킬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인 성유물 상평통보, 그리고 몇 가지 성유물을 합치자 성유물 더블 S급 진실의 눈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이 성유물의 능력은 타인의 상태창을 열람할 수 있으며 대상이 한 말의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었죠. 그렇게 S급 이상의 아이템을 제작하여 히든 퀘스트를 완료했고 저장된 능력을 조합해 더욱 강력한 스킬을 만드는 고유 능력 융합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로 이 고유 능력을 사용해 보는데요. 눈앞에 있는 민정우의 스킬을 복사하기로 합니다. 복사 조건으로는 민정우의 본심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고 민정우가 노리고 있는 대동여지도를 불태워버리자 극대노하는 민정우였죠. 동시에 조건이 충족되며 스킬 불의 원소를 복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세계 각지 박물관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죠. 그리고 정부는 실현의 탑이 세상에 나타나자 빠른 대처로 각성자 협회라는 특수 부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성자 협회의 협회장을 맡고 있는 한상진, 그리고 현재 이 세상엔 그저 그런 플레이어 100명보다 숙련된 고인물 1명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에 각성자 협회를 포함한 많은 길드들이 주인공과 같은 고인물들을 찾아 나서고 있었죠. 그리고 주인공이 시계를 유심히 쳐다보는데요. 사실 여기 시침이 새로운 시간을 가리킬 때 실현의 탑이 개방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실현의 탑에 입장했고 탑 입장 기념으로 100코인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업적을 영상으로 남겨 업로드할 수 있으며 1만 조회수당 100코인이 지급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송 시스템은 탑을 오르는 자들과 탑 밖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이어주는 연결다리 역할이었죠. 그렇게 이들은 빠른 공략으로 유명해지는 것을 목표로 했기에 정신없이 공략을 하려 하는데요. 한편 여기 주인공은 남들과는 다른 조금 특별한 길을 걷습니다. 주인공의 실현의 탑 게임을 하던 탑의 30층 초반을 공략하고 있었을 당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다음 층에 올라가기 위해 아래층을 뒤져 히든 피스를 모으기도 하고 지나온 길을 일일이 되새김질하기도 했죠. 결국 그 정답을 한 유적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닫게 되죠. 주인공의 캐릭터로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많게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고민도 안 하고 캐릭터 삭제를 하게 되죠. 처음부터 게임을 다시 시작하는 주인공이었고 그게 벌써 6년 전의 일이었죠. 그리고 여기 주인공은 아직 남들이 모르는 미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 감각, 익숙한 풍경이었죠. 그리고 여기 주인공을 따라온 플레이어들, 열쇠도 없이 문을 연 주인공을 본 이들은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하여 따라오게 된 것이었죠. 그러자 갑자기 미궁 전체가 흔들리며 모든 위치가 바뀌게 됐는데요. 1레벨인 이들에겐 너무나도 위험한 순간이었죠. 그렇게 길을 잃어 모두가 혼수에 빠지게 됩니다. 갑자기 나타난 미노타우루스, 그리고 주인공이 미노타우루스에게 향했고 레벨 차이가 극심한 강자와의 전투에서 차이를 좁혀주며 반대로 약자와의 전투에선 더더욱 격차를 벌려주는 스탯 간극을 획득하게 됩니다. 일부러 이 괴물을 죽이지 않고 공격을 회피하며 간극 스탯을 쌓았죠. 치명적인 공격을 매우 아슬아슬하게 회피하면 얻을 수 있는 스탯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이곳에서 한 달 동안 간극 스탯을 쌓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전에 거래소를 통해 몇 가지 재료들과 로또 광화서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구매한 재료들을 조합하는데요. 그러자 10분 동안 행운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주는 아이템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여기 극악의 확률을 자랑하는 로또 광화서 성공 확률이 100%로 바뀌게 되며
가지고 있던 단검을 모두 사용하더니 최대치인 10번의 광활을 모두 성공시키며 한국 서버 최초로 10강 아이템을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궁 생활 열흘째 이들은 버섯과 이끼를 먹으며 버텨냈죠. 그리고 여기 바카나를 통해 교감 스킬을 복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미노타우로스, 계속 자극시키며 주인공이 기다리던 광폭화를 시전하는 미노타우루스였죠. 공격을 맞받아치고는 결국 미노타우루스를 처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인물 컴퍼니에 인턴 사원을 모집하겠다는 주인공, 반강제적으로 바카나를 인턴이자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을 어기지 못하게 절대 복종하는 염혼의 낙인을 찍어버리죠. 그리고 주인공은 2년 전 시련의 탑에서 같이 게임을 하던 고인물들과 첫 정모를 하게 되었고,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과 함께 각성자 테스트를 받으러 각성자 협회로 향하게 됩니다. F급 이하의 판정을 받은 플레이어들은 2층으로 갈 수 있는 자격조차 박탈당하게 되었죠. 하지만 반대로 높은 판정을 받으면 그 즉시 국가와 상위 길드에 러브콜이 쇄도하기도 했죠. 앞에 배치된 마정석을 타격했을 때 나타나는 잠재력으로 테스트를 하는데요. 그리고는 마정석을 통째로 베어버리며 단숨에 S급을 찍어버리는 주인공 강진혁이었습니다. 주인공은 1층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유적, 11년 전 시련의 탑이 처음 출시되었던 때나, 그리고 시련의 탑이 현실로 나타난 지금까지 아직 그 누구도 공략하지 못했다고 알려진 금역, 타락한 자들의 회랑으로 향합니다. 짐꾼으로 위장하여 유적에 입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최초로 탑을 정복한 자를 위한 특전이 도착하게 됩니다. 행운 스탯과 적응형 능력치가 각각 10만큼 증가하였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스킬과 최종 보상을 나누지 않고 혼자서만 취할 수 있는 독식 스킬을 얻게 되죠. 그렇게 등급을 숨긴 주인공은 선발대를 뒤로 짐꾼으로서 걷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세계 랭킹 100위 안에 드는 성녀 테레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테레사와 유적을 돌아다니며 잡몸들을 처리해 나갔는데요. 그리고 나타난 숨겨진 유적에 망자 엘리트 리치가 나타납니다. 웬만한 클래스 3 결계조차 박살내버리는 이 스킬을 조심했어야 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엘리트 리치를 처치했고 주인공을 이곳에서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이름은 천유성, 시련의 탑이 가상게임이던 시절 주인공에게 한번 패배하고 나서 주인공이 어디서 뭘 하든 간에 닥치는 대로 승부를 걸던 극한의 무사 컨셉인 스토커였죠. 천유성의 S급 공격 스킬을 복사했고, 가지고 있던 마운당과 융합 패턴이 더블 S급 고유 능력인 검의 무덤을 획득했고 일격에 천유성을 굴복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한편 이 유적 안에는 플레이어들 앞에 고위 뱀파이어가 등장했고 이들을 납치해버렸죠. 이를 알아챈 성녀 테레사는 주인공과 파티를 맺어 이 유적의 보스 앨리스를 처치하러 향합니다. 그렇게 이들을 마주하였고 앨리스에게 무릎을 꿇는 주인공이었죠. 그러더니 피 대신 더 달콤한 걸 주겠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자유. 하지만 주인공의 말을 듣지 않는 앨리스였죠. 앨리스의 공격을 막아주는 테레사. 하지만 바로 그때 성녀 테레사의 뒤를 급습하는 주인공. 그렇게 주인공의 말을 앨리스에게 증명하며 신뢰를 얻게 되죠. 그리고 앨리스를 가두고 있는 결계를 풀기 위해 몇 가지를 준비하는데요. 그건 바로 7성급의 영혼 이전 기술, 대상의 승인을 얻을 경우 한 개의 영혼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주문을 덥석 승낙하는 것도 내키진 않았지만 이곳에 너무나 오래 갇혀있던 앨리스였죠. 그렇게 브라함의 반지가 앨리스의 영혼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성녀 테레사는 별의 가호를 받아 다시 부활하게 되었죠. 그렇게 주인공은 유적에서 나와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반지 속에 있는 앨리스를 길들이기 시작하는데요. 반지에서 나오자 몸이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남들이 모르는 사냥터에 향하게 되죠. 이곳은 달의 호수, 시련의 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잔잔한 달의 호수를 장식하고 있는 12개의 조각상, 그리고 그중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각상이 있었는데요. 여기 작은 홈을 이용해 빛이 들어오는 양과 각도를 조절했더니 지하로 가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심연 속에서 끊임없이 몬스터들을 처리하며 폭풍 레벨업을 하는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지하 1층으로 향하는데요. 이곳에서 아누비스를 만나게 됩니다. 세 가지 질문에
질문에 대답하기만 하면 발동하는 아누비스의 심판의 스킬을 복사하는 데 성공한 주인공이었고, 그 앞에 나타난 자이언트 멘티스를 단숨에 처리하며 주인공에게 덤비는 몬스터들마저 모두 처리해버리죠. 그리고 갑자기 천유성이 주인공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4시간 뒤 각성자 협회에서 무도회를 개최하는데 천유성을 포함한 더블 A급 이상 판정을 받은 플레이어들이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죠. 이번 무도회에서 다시 한번 승부를 가리자고 하는데요. 대신 비밀 경매장에 입장할 수 있는 블랙마켓 초대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무도회 우승자에게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석류물을 고르거나 무도회에서 플레이어를 상대로 대련을 신청할 수 있는 지목권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주인공을 꺾겠다는 천유성이었죠. 그렇게 천유성은 이 무도회에서 단숨에 우승을 했고, 그곳에서 주인공을 상대로 대련을 신청하죠. 그렇게 주인공과 천유성은 또다시 승부를 보게 되었고, 당연히 패배하는 천유성이었죠. 그렇게 블랙마켓 초대장을 얻게 된 주인공, S급 대우를 받으며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마켓으로 향하는 이 비행기 안에서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남자를 주의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자는 마인이었고 주인공에게 접근하는 알렉스였죠. 그리고 본인과 함께 3층 보스방에 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러더니 죽을 병에 걸려도 심장이 박살나도 치료할 수 있다는 전설의 물약 엘릭서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알렉스가 제안한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더니 엘릭서만 대놓고 가져가더니 알렉스의 성질을 긁어버리죠. 그 사이에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한 주인공, 그리고 가지고 있던 스킬인 진실의 눈과 혈망이를 융합하여 트리플 S급 탐식의 눈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사설 도박장 토투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탐식의 눈을 활용하여 각종 게임에서 이기며 큰 돈을 벌게 되었죠. 그리고 주인공을 의심하는 이들을 단숨에 제압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매장으로 향했죠. 이곳에서 만난 율리우스 캐드릭, 그 뒤에는 알렉스도 있었습니다. 캐드릭 또한 마인이었고, 그렇게 간단한 인사를 마치자 블랙마켓 경매가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주인공이 구매하려던 아이템을 캐드릭이 더 높은 입찰가를 불러 아이템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최초의 체스판, 사람들은 시시한 게 나왔다며 관심도 주지 않았지만 사실 주인공은 이 아이템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했던 주인공은 이 체스판마저 뺏길 위기에 처했지만 갑자기 앨리스가 1억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증명해달라 했고, 그러자 보물이 쏟아져 나왔죠. 그렇게 원하는 아이템을 얻는가 했지만 이들은 갑자기 경매장을 부수기 시작했으며 함께 있던 사람들과 주인공에게 위협을 가하는데요. 하지만 주인공에게 알렉스의 공격이 통할 리가 없었고 어렵지 않게 알렉스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동안 얻지 못했던 경매 아이템을 모두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에 주인공은 3층 보스방에 입장했고 3개의 문제를 모두 마친다면 원하는 단풍잎 중 원하는 걸 주겠다는 보스였죠. 하지만 틀리게 된다면 벌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문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문제였지만 정확히 맞추는 주인공, 그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맞춰버리고 말죠. 그리고 주인공은 이 보스에게 숨기고 있는 검은색 잎을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스를 협박하며 검은 잎을 획득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검은 잎은 주인공이 실현의 탑을 오르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뒤에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나 혼자 말렌 유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서 1화부터 정주행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